네, 안녕하세요. 중딩의 정채혁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그동안 전해드리지 못한 여러가지 소식 전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이오닉5의 공식 가격과 주행거리가 나왔습니다. 일단 주행거리 먼저 보면,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익스클루시브 2륜,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2륜이 복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429km. 그리고 롱레인지 후륜 익스클루시브 빌트인 캠 미적용 안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빌트인 캠 적용 시인 것 같습니다. 421km. 롱레인지 후륜 프레스티지 빌트인 캠 적용 차량으로 보이는 게 401km. 롱레인지 4륜 익스클루시브 390km. 롱레인지 4륜 프레스티지가 37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롱레인지 후륜 익스클루시브 빌트인캠 미적용 차량이라고 말씀드린 것 빼고는 모두 빌트인캠 적용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고요. 일단 최대 주행거리가 429고요. 그리고 최소 주행거리가 370 정도 됩니다. 원래는 500km, 550km 얘기를 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지만, 다른 장점이 있으면 이 정도 주행 거리도 나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안전성만 제대로 보장이 된다면 이 정도 주행 거리도 딱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가 개별 소비세 적용을 한 개 있고 안 한 게 있는데, 한 거밖에 없는데, 익스클루시브가 개별 소비세 5% 적용 시에 5,300, 그리고 개소세 3.5% 적용 시가 5,200이고요. 롱레인지 프레스티지가 개별 소비세 5% 적용 시에 5,800, 개별 소비세 3.5 적용 시에 5,700 정도 됩니다. 그게 시작이고요. 거기서 옵션 넣어야 하니까 그 부분은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소세하고 거기에 세제 혜택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는 익스클루시브가 5,000, 익스클루시브가 개별 소비세 5% 적용 시에 5,000, 그리고 개소세 3.5% 적용 시에 4,900. 프레스티지 모델은 개별 소비세 5% 적용 시에 5,400, 3.5% 적용 시에 5,300 정도 됩니다. 스탠다드 익스클루시브는 5,000에서 4,900 정도 시작으로 본다면 4,000 초반, 3,000 후반 정도의 보조금을 받으면 살 수도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 가격이지 옵션을 넣거나 풀옵션 가격이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 바로 넘어가 보면 이제 제네시스 소식이죠. 어제죠. 어제 이제 GAT Electrified GAT가 나왔는데요. 이 G80이다. G80E다. 이런 거 없이 Electrified GAT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직 이름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아마 제 예상에는 Electrified를 먼저 붙인 거 보면 이 GAT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G80E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엔 G80E로 할 거였으면 GAT Electrified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름이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앞부분에 일단 전기차로서 그릴이 막혀 있죠. 그릴이 막혀 있는데 유광 크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티가 거의 나지 않는 충전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 그릴 중에 한 부분에 G라고 테두리에 크게 써 있는데 그 부분을 누르면 이제 충전구가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아래 그릴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래쪽 그릴이 원래는 여기서 보시면 그릴이었죠. 그릴이고 이제 줄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eGAT에서는 이렇게 그냥 말끔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는 그대로 냅뒀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앞부분에서 변화가 제일 컸고요. 그리고 여기서 충전구 보이는데 여기서 이 G 버튼을 누르면 충전구가 열리게 됩니다. 충전구가 앞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연기관 베이스로 된 이제 파생형 전기차 모델들은 앞에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코나도 앞에 있고 뭐 니로도 앞에 있고 뭐 그래서 아마 파생형 전기차는 뭐 이게 제일 만들기 간편하거나 이게 제일 뭐 그런 게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파생형 전기차 모델은 충전구가 앞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고요. 19인치 전용 휠이 있습니다. 휠이 좀 구멍이 많이 뚫려 있긴 한데 이게 뭐 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만들었겠죠. 그리고 신규 컬러 마티라 블루 컬러가 나왔습니다. 이제 전에 있던 G80의 블루 색깔에 약간 밝은 블루 색깔, 약간 바다 색깔 같은 색깔이 나왔고요. 뭐 실내는 다를 게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를 건 없는데 이제 신규 컬러인 다크그린 투톤이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천연 염료를 사용한 가죽 시트 가구 제작 공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나무 조각을 재활용해 만든 전기차 전용 친환경 원목 장식 포지드 우드 가니쉬라고 하는데 뭐 해봤자 뭐 이쪽 비상등 있는 쪽 그리고 이쪽 아랫부분이겠죠. 뭐 그리고 이제 계기판 디자인이 이제 전기차로 돼서 RPM 게이지 쪽이 전기차스럽게 바뀌었다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거 약간 함정이 있는 게 이쪽 보시면 국내 인증 방식으로 측정한 당사 연구소 결과이며 출시 전 국가별 인증 후에 추후 공지 예정이니까 이 최대 주행거리 427km가 이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측정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인증을 한 후에 다시 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최대가 427k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와 비슷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충전은 앞부분에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솔라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평균 730W를 충전할 수 있다는데 뭐 730W를 온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날은 없죠. 뭐 날이 흐리다던가 아니면 밖에다가 세워놓지 않고 안에다가 세워놓게 되면 뭐 충전을 못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뭐 안 될 거고요. 뭐 그런 게 있을 거고 뭐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은 이겁니다. 이게 끝이고 아마 가격은 뭐 다들 예상하시는 거 봐서는 8,000에서 9,000 정도 가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좀 전기차라고 가격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만약에 9,000이 넘지 않는다면 만약에 얘도 인디오더 방식이라면 이제 범위가 넓어지겠죠. 뭐 8,000에서 1억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8,000에서 9,000 정도 모델들은 이제 보조금을 50%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이제 보조금을 못 받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G80 전기차를 살펴봤으면 이제 EQS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EQS는 벤츠의 S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인데, 기반으로 했다고 내연기관 기반 전기차는 아니고 전용 플랫폼에 만든 차량입니다. 하지만 EQS는 이제 S클래스처럼 대형 세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특징을 보면 1회 충전에 770km, 이것도 물론 유럽 기준이긴 합니다. 국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회 충전에 최대 770km 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양산차 중에 공기저항 개수가 제일 낮다고 합니다. 뭐 모델 3가 0.23, 뭐 그냥 아이오닉이 0.24인가 그 정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EQS가 0.22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최소라고 합니다. 제일 낮다고 합니다. 제일 낮은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이 됐다고 합니다. G90에도 레벨 3 수준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450 플러스와 포매틱 4륜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일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EQS 450 플러스는 245kW, EQS 5580 포매틱은 385kW짜리가 들어가는 두 가지 모델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내는 뭐 다들 보셨다시피 디스플레이가 3개 들어가는 MBUX 하이퍼스크린이 적용되었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적용이 되었고 디스플레이가 3개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동이 꺼서 화면이 딱 꺼졌을 땐 이 전체가 화면인 것처럼 보여져서 굉장히 예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EQS에는 107.8kW 배터리가 탑재해서 385kW 출력을 최대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WLTP 기준 77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전기차 세단 중에서는 최장거리다 라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그냥 전기차 중에서 최장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 뭐 테슬라도 있으니까 테슬라 S나 X 중에서 770km 넘는 게 있을 수는 있죠. 테슬라 세단 중에 가장 긴 모델 S는 이제 전기차 세계 1위 테슬라의 세단 중에 주행거리가 가장 긴 모델 S가 663이라고 하니까, 뭐 그러면 제일 긴 거죠. 전기차 중에 제일 긴 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100km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하고, EV6가 WLTP 기준으로 510, 국내 완성차 기업 중에서는 가장 길다고 하는데, EQS 얘기하면서 EV6 주행거리가 나오니까 약간 좀 많이 짧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인 OTA를 지원합니다. 테슬라처럼 파워트레인을 이제 업그레이드 해줄지 좀 궁금하긴 한데,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면 이제 배터리가 업데이트 된다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파워트레인도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양산차 중에 가장 낮은 공기저항 개수를 구현해냈고, 그리고 정숙성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은 메르세데스 미 차지를 통해서 전세계 50만 개 충전 시설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벤츠 충전기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좀 있다고 들어서, 그리고 이제 충전 플러그는 일반 테슬라식이 아니라 일반에 퍼져 있는 그 충전 시스템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메르세데스 미차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충전기로도 충전을 할 수 있겠죠. 현대 이핏으로도 충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급속 충전기로 충전 시에 최대 200kW까지 받을 수 있어서 15분 만에 300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EQ 모델 최초로 플러그앤 차지 기능을 탑재해서 충전소에서 보다 편리한 충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아이오닉 5와 EV6에 들어간 기능이죠. 그냥 별도의 인증 없이 그냥 플러그를 꼽으면 연결하는 동시에 충전이 시작되고 자동으로 결제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편의사양 및 안전사양을 살펴보면 350개의 센서를 탑재했다고 하고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은 드라이브 파일럿이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거나 혼잡한 상황에서 최대 시속 60km까지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 4 수준의 자동 발렛 주차가 가능한 기능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EQA가 공개가 됐었는데 EQA와 EQS가 차례대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EQB가 들어오게 됩니다. EQB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EQB는 뭐 딱히 말 길게 안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EQA고요. 뒷부분은 GLB 형태의 EQA 디자인을 박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간단하고요. 그리고 뭐 크기는 뭐 GLB와 거의 유사하고요. 공기저항 개수는 0.2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내는 GLB와 비슷하고요. 나머지 뭐 약간의 포인트들이 다릅니다. 뭐 아직 주행거리는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은 뭐 벤츠 전기차는 특징이 디자인은 다 똑같은데 형태만 다른 정도의 차량들이라서 뭐 디자인은 EQA와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모습도 테일램프는 EQA와 거의 비슷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히 이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멋져 보이진 않는데 좀 디자인을 차에 따라서 다르게 해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너무 디자인을 다 똑같게 하면 뭐 똑같은 차의 형태만 바꿔놓은 파생 모델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MG 라인이 처음 공개가 됐는데 이 모델이고요. 이 아래쪽에 AMG와 다른 에어덕트가 있는 모델이 이제 일반 모델입니다. 뭐 이거는 GLB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GLB 전기차가 맞고요. 이거는 이제 2021년에 중국부터 이제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쯤 국내에서 실차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전기차들이 주행거리도 중요하고요. 뭐 다른 것도 중요하니까 좀 많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다음 전기차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ID6가 공개가 됐는데요. ID6는 폭스바겐에서 만드는 대형 SUV 전기차입니다. 이제 ID6는 58kW와 77kW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 각각 최대 주행거리가 436, 588km에 이릅니다. 이제 이거는 중국의 NEDC라는 곳에서 측정한 기준이고 국내에 들어오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D6는 ID6X와 ID6 크로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내에도 들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ID3도 안 나오고 ID4도 지금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ID3와 ID4가 들어온 다음에 ID6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ID6는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고요. ID6는 대형 SUV인 만큼 실내 공간도 넓고요. 차의 크기도 큽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룸과 레그룸도 당연히 넓을 거고요.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보단 약간씩 더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보단 좀 더 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ID6에서는 XR이라고
확장 현실이라는 걸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ID6의 장점을 혁신적으로 보여주는 확장 현실을 도입을 해서 이제 ID6를 더 몰입감 있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제 대표적인 예로 AR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주행 및 교통 정보를 현실과 혼합을 해서 주행하고 있는 전방 도로의 이에 대한 안내와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해서 이제 운전자가 코너링 위치를 놓치지 않게끔 해준다. 이거는 이제 S클래스에 들어간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얘기 같고요. 이제 뭐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여준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게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 봐야 할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게 ID6 크로스고요. 왼쪽에 있는 게 ID6 X입니다. 이제 다른 점은 이제 그 아래쪽 그릴의 포인트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헤드램프와 가운데 그릴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일단 엠블럼에 라이트가 들어오고 뒷부분에 엠블럼에 빨간색 라이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ID6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은 이제 내연기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뉴 K3가 출시가 됐습니다. 더 뉴 K3는 K3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일단 디자인에 대한 반응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 이제 디자인은 기하다. 역시 디자인 기하답게 디자인이 예쁘다 라는 의견과, 이렇게 평범해서 아반떼를 어떻게 이기겠나 라는 얘기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보였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제가 봤을 땐 둘 다 맞는 얘기로 들립니다. 일단 평범하게 생겨서 예쁘고, 평범하게 생긴 걸로 이제 그렇게 특이하게 생긴 아반떼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생각 모두 들긴 합니다. 일단 K3 앞부분을 딱 보면 K5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K5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타이거 노즈 그릴 얇은 거 비슷하고요. 램프와 그릴이 이어지는 것도 K5와 비슷하고요. 램프가 얇은 거, 그리고 램프에 크롬으로 Z자 들어가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제 앞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앞부분에 이제 에어 인테이크는 GT 모델에 있었던 걸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앞부분에 안개등이 아래쪽 그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LED 헤드램프가 3줄 점선으로 들어가게 되고, 뒤쪽 헤드램프도 3줄 점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앞쪽과 뒤쪽에 이제 일체감을 이루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인치, 17인치 휠이 들어가야 되는데, 16인치 휠은 아반떼 휠과 약간 비슷한 디자인이고요. 17인치는 GT 모델에 들어갔던 휠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0.25인치 계기판이 들어오게 되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아의 새 로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확실히 이제 테두리가 없으니까 좀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게 되고, 뭐 에이다스도 뭐 기본으로 들어갔겠죠. 기본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안전사양은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이 5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페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고,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 후석 승객 알림, 스마트 트렁크는 4도어 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게 되고, 최고 출력 123, 최대 토크 15.7, 그리고 복합 연비는 15.2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의 기본 가격은 1,770만원이라고 합니다. 뭐 K3도 이제 뭐 K3나 아반떼 같은 이런 소형 세단들도 이제 뭐 준중형에 들어갈 만한 것도 다 들어가게 되고, 옵션으로라도 다 들어가게 되고, 디자인도
거의 준중형과 비슷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반떼와 비교하자면 평범한 디자인이지만 예쁘고, 그리고 이제 새 로고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옵션도 하나 꿀리지 않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데 이제 디자인 때문에 약간 K3가 안 팔리고 아반떼가 더 팔렸던 게 사실인데, 이제 K3가 페이스리프트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더 따라잡을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아반떼는 풀체인지고 K3는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풀체인지가 될 때, K3가 풀체인지 될 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소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